부산 거리 곳곳에서 문을 닫은 빈 점포 또 임대문의 문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부산의 대표 상권의 공실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공실률은 자영업 비중이 높은 부산의 위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해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영산대 부동산학과 서정열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부산대 앞이나 남포동 서면 일부도 그래요. 가면 임대 이렇게 붙은 사뭇 낯선 광경들입니다. 이 공실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좀 자료가 있습니까? 네, 20년 전에 제가 영산대 교수가 돼서 내려왔을 때요. 네네. 외부 분들 만나면 부대 앞에서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부대와 20년 전에 부대는 좀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네네. 요즘에는 부대보다는 뭐 광안리나 이런 쪽도 많이 선호하거든요. 해운대 그만큼 쪽, 네. 상권이 변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좋은데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이 변하면서 공실이 늘었다. 그 얘기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얘기군요. 네. 예.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원에서 중대형 상가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을 발표하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 부산은 지금 중대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국 13%인데 네. 이거보다 좀 높습니다. 14.2% 정도. 그리고 소규모 상가도 6.7% 전국 평균인데 예. 이보다 좀 높습니다. 7.4%. 그러네요. 그만큼 부산의 공실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겠죠. 뭐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할 것 없이 지금 이 정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부산대학교 27%로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세 집 중에 한 집이 그러면 공실이라는 그렇죠. 얘기입니까? 뭐 네 곳 중에 한 곳 또는 세 곳 중에 한 곳 정도가 예. 부대 앞도 공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 정도로 공실률이 높았던 교수님 기억에 있었습니까? 이런 시기가? 최근 가장 큽니다. 가장 그러니까, 크고. 네네. 왜냐하면 부대 앞만 하더라도 2020년도에 제가 행안부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네네. 관련해서 젊음의 거리로 지정을 했거든요.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만들어지고 예. 그러면서 상권을 좀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예. 상가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아. 공실이 좀 늘었죠. 근데 그 예전에는 그 어떤 저 번화가 안쪽 골목 안에 들어갔을 때 빈 공실들을 봤었는데 지금은 남포동 같은 경우에 큰 길을 걷다 보면 큰 길에 보입니다. 네네. 보통은 이런 지역은 우리가 뭐 부동산 불패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이렇게까지 공실률이 높은 이유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결국은 큰 대로변에 있는 상가까지 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임대료가 높을 수 있다라는 예. 것이고요. 공실 관련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일단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소비를 하게 되면서 네. 요즘에 온라인 소비들 많이 하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커머스 통해서 지금 구매하는 비중이 소위 이걸 침투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50%에 육박했습니다. 50%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한 20-30% 정도였던 것이 50%가 된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집 앞에 있는 상가를 갈 확률이 줄었다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건물주들이 임대료가 좀 높으면 공실이 되면 예. 임차료를 좀 낮춰주셔야 되는데 건물 가치의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낮추지 않으니까 예, 말씀하신 예. 것처럼 대로변도 예. 공실이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산의 결국은 취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업자 비중이 네.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중이 자영업자 비율로 볼 때는 평균 20% 정도를 네.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몇 년 동안 한 18.1%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자영업자의 창업 비율이 조금 떨어졌다. 결국은 자영업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라든가 이런 네. 쪽으로 임대 수요가 늘어야 되는데 그 임대 수요가 확장되지 못하고 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나 뭐 내수 경기 침체일 테고요. 그에 따라 이제 그 자세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아까 그 수요 공급에 따르면 사실은 공실률이 높으면 수요가 줄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건물주 입장에서는 쉽게 가격을 내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 건물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건물주도 역시 또 대출 받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런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다 공이 같은 조건일 텐데 임대인 입장에서 대출받아서 건물 샀는데 예. 예를 들면 임차료를 낮춰야 된다.
또는 임차료를 낮추면서 소위 내 건물에 입점시키고자 하는 코너들이 다른 업종이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선택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미스매치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 그러면은 폐업이 계속 늘어나고 공실률도 계속 높아지면 이게 악순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악순환의 심각성에 대한 부분 한번 짚어보죠. 결국 불 꺼진 창이 많다는 얘기는 그곳에 오던 분들도 그곳을 잘 찾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모여야 상가는 좀 더 좋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빠진 상가, 불 꺼진 상가들이 많다. 그러면 온 사람들도 소위 흥이 잘 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개별적인 공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상권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상가 공실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한창 경기가 좋고 이럴 때는 불야성이라고 할 정도로 상가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반대로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가 공실이 늘어날 경우에 단순히 자영업자가 폐업이 많아지고 있다, 창업이 줄어든다는 것 말고 늘어난 피해들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공실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역 경제 측면에서 많은 타격이 있을 수 있고요. 임대인의 임차료가 조금은 빠진다 그런 문제보다는 지역 경제 상권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 그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지역에서의 자영업자 비율이 조금씩 늘어날 필요성이 있는데 늘어날 확장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침체가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니 그 임대료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상가 공실률이 이렇게 높으면은 사실은 조금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뭐 집값도 전세값이 조금씩은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면 부대앞 같은 경우에는 경성대, 부경대보다 임대료가 조금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장사가 안 되면 임대료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대앞 상권은 임대료가 조금 내려간 것이 아니라 현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크다 보니까 공실의 그 가속이 좀 더 다른 지역보다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산시가 일단은 자율 상권구역을 지정해서 이건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지금 당초에는 한 3곳 정도 했다가 지금 부산대도 그렇고 예를 들면 하단역 일대를 포함해서 지금 5곳 정도로 좀 늘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시 차원에서 이런 곳은 지금 상가 공실이 좀 늘고 있다를 인지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를 들어서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 자체가 뭐 부설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만 과연 그게 공실을 반전시킬 메리트가 있느냐? 이건 조금 부산시도 그렇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효성 있느냐의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시도해보지 않은 또 영역이었으니까요. 근데 관광객이 많은 지역들, 점포동이나 또는 광안리, 해운대 이쪽만 가신 분들은 이제 경기가 살아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 양극화도 좀 심해지는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좀 상권을 살릴 이 내수의 방법을 좀 찾아본다면요. 결국은 상권이 사는 거는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정주 인구만이 아니라 사실은 서울과 같은 외지에서 우리 부산을 찾는 생활 인구가 늘어나야 상권이 더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주 인구가 좋아하는 컨텐츠의 상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외집 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관광객들을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생활 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한 것이고 그것들이 맞아떨어지는 지역이 상권이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 결국은 부산다운 로컬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부산의 맛, 부산의 멋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 결국은 로컬리티를 통해서 부산을 경험케 하는 상권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 부산 분들도 그것이 흥미로우니까 갈 것이고 외집 분들은 소문나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맥락에서 현재 우리 부산의 상가 공실을 조금은 지켜볼 관찰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부산을 찾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짧게요. 시나 구군에서 좀 지원을 해줄 만한 사항들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임차료를 너무 낮추지 않거나 또는 너무 높다면 상생 협력 방안을 지자체가
제안을 하고 네 그리고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게 지금 서울의 성동구 같은 사례가 예. 그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지역의 또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하는 방안 그리고 공실이 났거나 아니면 공공공간의 상가에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들어가서 흥미로운 유니크한 상점들을 만들어내면 네. 결국은 그것이 저는 부산의 로컬다운 알겠습니다. 상가들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가 한계를 보인다면 그때는 관이 개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은 생활인구를 통해서 확장시켜야 되고요. 부산시에서 지금 시장님이 시정 1호로 예. 공약 1호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를 지역 공실이 많은 지역 상가와 연계를 한다면 배치를. 저는 어느 정도의 시너지가 알겠습니다.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산대 서정열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